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전소설 실전 작품으로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전이라는 이 작품은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과도 잘 연관을 해서 읽어봐야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반전은 조선 후기에 그런 어떤 양반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풍자한 비판한 단편 소설로요. 박지원이라는 작가의 의식이 잘 드러난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은요, 양반의 신분을 팔고 사는 과정이 드러난 이 작품을 통해서요, 무능력하게 놀고 먹는 그런 어떤 양반들의 모습, 그리고 양반이 평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된 비판 대상은 양반이지만요, 이 작품 속의 또 다른 인물인 부자라는 그 인물은요, 부자는 양반의 특권, 그런 어떤 권리를 아주 선망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평민 계급에 대한 그런 비판이 들어간 인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간략하게 좀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알겠죠? 물론 양반전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셔야 강의를 듣는데 이해가 되니까요. 미리 좀 읽고 오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궁금이는 한번 읽어봤니? 네, 물론이죠. 저는 예습을 먼저 철저히 하잖아요. 전체 줄거리는 선생님께서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해주시고요.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그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꾸나. 자, 양반전의 전체 줄거리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어질고 학식이 풍부한 한 양반이요. 관청에서 환자를 타다 먹었어요. 환자는 쌀이나 곡식들을 빌려 먹다 먹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면 그것을 빌려다가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빌려다가 먹는 건데요. 그것을 계속 빌려다 계속 먹다 보니까 그 환곡이 천석에 달하게 돼요. 쌀 천석을 빌려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갚을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하루는 새로 부임한 강원도 감사가 쭉 이렇게 관청을 순찰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아니 어떤 놈의 양반이 천석씩이나 관청에서 쌀을 빌려다 먹고 갚지 않았냐, 잡아들여라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갚을 도리가 없는 양반은 무능력하게 밤낮 울기만 하다가 어쩌지 하고 울기만 하다가 자신의 신분이 천한 것을 항상 비관하던 한 부자가 또 있었어요. 그 부자가 그 무능력한 양반이 쌀 천석을 갖지 못해서 울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거래를 제안하죠. 야, 당신 양반 말이야. 나한테 그 양반을 팔면 내가 그 천석 갚아줄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게 되고요.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군수가요, 부자를 되게 칭찬해요. 우선 관청에 그 쌀 천석을 축낸 걸 갚아줬으니까요. 그러면서 군민들을 증인으로 해서 양반 매매 증서를 써줘요. 야, 네가 양반은 샀지만 뭐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써줄게라고 해서 1차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만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양반이 뭐 이래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 이거 지킬 것만 있고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니까 2차 매매 증서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거긴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인데 거기에는 정말 양반의 횡포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양반이 결국 뭐 도둑과 다른 바 없지 않냐, 평민들의 걸 빼앗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그 2차 매매 정서를 쓴 것을 들은 부자가 이게 어찌 양반이냐, 도둑놈이지 라고 하면서 날 도둑놈으로 말든 작정이신가 라고 하면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결국 부자는 다시는 양반 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어떻게 그 궁금이도 읽어봤다고 하는데, 자, 읽어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니?
양반이라는 계층이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와는 좀 많은 다른 사회구조잖아요.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닌데 그 당신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렇지. 양반이라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또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 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양반은 굉장히 무능력하고요. 정말 현실 대처 능력이 없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파악했어. 작품 속에 나타난 양반은 어찌 보면 이 작품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 단순히 이 작품 속의 양반만을 비판하려는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적인 무능함과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생활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작품에서 이제 주된 풍자 대상이 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당연히 주된 풍자 대상은 양반이야. 그 전에 우리 핵심 정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 네. 작품은요, 갈래는 한문 소설이면서 길이상 짧아서 단편 소설이고, 자, 양반이라는 계층을 신랄하게 비판한 소설이기 때문에 풍자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 면에서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며 사실적인 그런 소설이고요. 시점은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조선 후기의 강원도 정선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양반의 신분 매매. 매매란 말은 사고 판단 얘기죠. 그래서 전체 주제는 양반들의 무능함과 위선적, 겉으로는 되게 좋은 척하지만 사실 속은 아니라는 거죠. 위선적인 태도와 허위의식을 풍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 주된 풍자 대상은 양반이라고 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양반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좀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로 등장했다는 건데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자신도 양반이었지만 이러한 양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작품 속에 그런 양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군요. 자, 그럼 줄거리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작품 속에 보면 1차, 2차 매매 증서들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연암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풍자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양반이라고 했어. 이런 풍자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양반의 매매 증서라고 할 수 있지. 1차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만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고 비생산적인 허례허식을 그런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요구대로 군수가 2차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양반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나열을 하고 있지. 특권이나 권리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양반들이 그 당시 얼마나 평민들을 수탈하고 횡포를 부렸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역시 여기도 풍자와 비판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차, 2차 매매 증서 모두 양반의 어떤 비센사스가 허례허식, 그다음 일반 백성들에 대한 양반의 횡포를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작품 속에 보면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 당시 계급사회인데 양반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 점이 참 궁금할 수 있지. 어, 작품 속에 보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건 조선 후기 사회야. 조선 후기는 이제 계급 사회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동요되기 시작하던 시기다. 이 말은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평민 부자들이 나타났어. 돈이면 양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자의 물질 만능주의 태도를 보면서 진정한 양반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부정적 모습도 같이 비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주된 비판 대상은 양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자 또한 비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의식이니까 그런 것도 비판받을 만한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잘 파악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작품 속에서 보면 마지막에 부자가 2차 매매 증서를 작성해준 군수의 그 증서를 보고서 어휴, 그만두시오, 그만둬. 맹랑하고만 장차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그러고 부자는 당시 다시 평생 다시 양반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야기는 끝나게 되지. 즉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도둑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도둑놈이라는 말에도 작가의 의식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요? 어떤 의식이죠? 부자는 2차 매매 증서에 담긴 양반의 횡포를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돼. 도둑놈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양반 노릇이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횡포와 어떤 그런 폭력, 백성들에 대한 횡포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양반을 비판하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부자의 그런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는 말을 통해 양반이 지니는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함부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반들을 비판한 것이다.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잘 알겠니? 네, 잘 알겠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시대적인 어떤 모습을 반영하면서 당시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있는 이런 작품들도 있었군요. 물론이지. 자, 특히 이 양반전이라는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양반전은 조선 후기의 신분 질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됐지. 노동 생산력이 증가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많은 돈을 즉 부를 축적한 부자 계층이 나타나게 되고 신흥 상공인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자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점차 사회 신분의 상승의 욕구도 갖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 양반의 어떤 매매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또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럼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더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물론이지. 작품 속의 우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은 학식과 인품은 갖췄지만 현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어서 양반의 그런 어떤 대표성,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양반성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학식과 인품은 있지만 현실 대응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물이라는 거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결국 자신의 신분을 팔게 되는 무능력한 인물이니까 이 작품의 주요 풍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럼 부자는요? 부자는 조선 후기 당시에 그 새롭게 대두한 부유층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이지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2차 매매 증서까지 듣게 된 이 부자가 양반의 실상을 알고는 양반 되기를 포기하는 도둑놈이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좀 비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 자, 그리고 이 작품에 군수가 나오는데 군수는 이들의 어떤 양반의 매매 증서를 좀 공정하게 뭐 처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표면적으로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평민인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거지. 군수가 양반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죠? 조선 후기는 무슨 사회지? 궁금하? 신분제 사회죠. 그래,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평민이 양반이 된다는 거, 양반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휴, 당연히 아니겠죠. 돈 좀 있다고 양반이 된다? 양반 입장에서 되게 싫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지. 군수도 양반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신분제의
어떤 이 신분제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좀 과하게 양반들의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작성해서 부자가 양반 되기는 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좀 영악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 오, 그렇군요. 짧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궁금이가 선생님을 또 평가까지 하는구나. 어쨌든 좋은 평가니까 고마워. 아유,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팝 퀴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팝 퀴즈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된 풍자 대상은 부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자,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 3. 정답은 X입니다. 네. 양반이 주요 풍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양반이 주요 풍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단답형 주관식 세 글자로 답을 해주세요. 삼음절입니다. 오, 삼음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작품 속에서 양반에 대한 직접적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난 단어는 땡땡땡이다. 세 글자입니다. 이거 부자가 마지막에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였지? 도둑놈이요. 그래, 도둑놈이라는 말이었지. 양반의 어떤 그런 특권 의식들, 또 양반의 횡포를 좀 비판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양반의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 매매 증서의 주요 내용은 양반의 의무사항이며 2차 매매 증서의 내용은 양반의 특권과 횡포에 관련된 내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선생님이 막힘없이 얘기하시는 걸로 봐선 오예요. 아유, 이젠 눈치로 맞추는구나. 그래, 맞아. 1차 매매 증서의 내용은 양반의 의무사항이었고 2차 증서의 주요 내용은 양반의 특권과 횡포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아주 잘 생각하고 대답해줬어. 자, 잘 들었구나. 네. 저도 또 항상 열심히 복습도 한다고요. 이 강의 끝나면 복습하러 갈 거예요.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궁금이 같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면요, 국어의 날개를 달고 더 훨훨 높은 실력으로 비상할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다음 강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 안녕.